AWS 빌더스 온라인 세미나 파트너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프리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박용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및 전송을 위한 AWS 스토리지 서비스의 소개 및 유즈 케이스와 실제 POC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에 앞서 가면 중 질문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 중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 고토앱이나 질문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질문은 공개로 답변됩니다만 본인만 답변을 받고 싶으신 경우는 비공개라고 하여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다룰 내용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필요한 요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및 전송을 위한 AWS 스토리지 서비스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AWS 스토리지 게이트웨이와 AWS 백업, AWS 데이터 싱크와 AWS 트랜스퍼 for SFTP의 서비스 개요 및 유즈 케이스를 살펴보고 AWS 스노우볼 엣지 사례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스토리지 서비스 소개에 앞서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필요한 경우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한 경우는 아주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클라우드에서 민첩성과 개발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데이터 센터 통합을 위해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경우, 클라우드의 다양하고 유연한 최신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고객 및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비용 절감과 최적화 이유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회사의 인수 또는 매각으로 클라우드로 기존 인프라를 분리 및 이관하는 케이스와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HPC와 같은 대규모 컴퓨팅 집약적 워크로드를 클라우드의 리소스로 필요한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시설 또는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의한 요인, 코로케이션 및 아웃소싱 계약 변경으로 인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요구도 발생합니다.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고객 여정의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POC 등의 테스트를 수행하는 실험 단계인 프로젝트 단계, AWS 환경에서 클라우드의 기초가 되는 핵심 요소들을 구축하고 구성 전략을 수립하는 파운데이션 단계를 거쳐 마이그레이션 단계에서는 온프레미스의 실제적인 워크로드와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이관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은 한 번의 과정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횟수로 나누어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단계에 걸쳐서 다양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구성이 요구됩니다. 클라우드 여정의 최종적인 목표는 마이그레이션 후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에 맞추어 최적화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구축하는 리인벤션 단계입니다. 클라우드 환경과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를 연계하여 동시에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요구 케이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센터 확장의 경우입니다. 고객 서비스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등이 있는 경우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클라우드의 웹, 와스와 같은 프론트엔드 서비스를 구성하시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다음으로는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간의 재해복 구성입니다.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해 클라우드에 동일 환경을 준비하시고 평상시는 데이터의 미러링 또는 복제를 통해
데이터 동기화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데이터 센터에 재해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스탠바이 서버를 평소에는 스톱시켜 놓고 운영하는 경우 비용 효율적으로 DR 센터 유지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클라우드상의 S3와 같은 스토리지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시고 클라우드의 유연한 컴퓨팅 자원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머신러닝이나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온프레미스나 기타 장소에 있는 데이터들을 클라우드로 올리기 위한 요구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이그레이션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및 전송을 위한 AWS의 스토리지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진행된 스토리지 세션에서 블록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AWS의 다양한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 저장을 위해 기본이 되는 스토리지 서비스 외에도 마이그레이션 및 데이터 전송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들이 있으며 이번 세션에서는 AWS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AWS 백업, 스노우볼 및 스노우볼 엣지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WS의 전체적인 데이터 전송 및 마이그레이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해당되는 서비스들을 보고 계십니다. 온라인 데이터 트랜스퍼를 위한 서비스 중 네트워크 연결 서비스 및 마이그레이션 솔루션 외에 AWS 데이터 싱크와 트랜스퍼 for SFTP 같은 전송 서비스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는 AWS의 스노우볼이나 스노우 모바일과 같은 서비스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스토리지 측면에서는 AWS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서비스가 있으며 스노우볼 엣지는 컴퓨팅 리소스를 탑재한 이동형 스토리지 장비로서 이 분류로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각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AWS 스토리지 게이트웨이의 개요, 유즈 케이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는 클라우드 기반 스토리지를 포함한 온프레미스 어플라이언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온프레미스 IT 환경과 AWS의 스토리지 인프라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통합할 수 있게 해줍니다. AWS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는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작동하는 업계 표준 스토리지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파일 게이트웨이에서는 NFS 및 SMB로 연결되는 NAS 저장소를 제공하는 형태로 구성되며 아이스카시 블록 스토리지인 볼륨 게이트웨이, 백업 데이터를 위한 가상 테이프 라이브러리인 테이프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확장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AWS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 액세스하는 데이터는 온프레미스상에 유지 관리하여 짧은 지연 시간 성능을 제공하는 동시에 데이터 암호화를 수행하여 아마존 S3 또는 글레이저에 안전하게 저장을 지원합니다. AWS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중 파일 게이트웨이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파일 게이트웨이는 NFS 및 SMB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공유 스토리지, 즉 NAS 스토리지를 어플라이언스로 제공합니다. 백업 환경에서는 백업 서버의 백업 타깃을 AWS 스토리지 게이트웨이에 네트워크 공유 볼륨으로 설정하여
백업 데이터를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게이트웨이에 저장된 데이터는 아마존 S3의 버킷으로 전송되고 S3의 데이터 수명주기 정책을 통해 비용 효율적인 다른 클래스로 이전하여 장기 보관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게이트웨이의 어플라이언스는 하드웨어 또는 가상 머신으로 구성할 수 있으나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의 경우 현재 서울 리전에 서비스되고 있지 않으며 국내 고객들은 온프레미스의 VM웨어나 하이퍼브 이상의 가상 머신으로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어플라이언스를 구성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볼륨 게이트웨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볼륨 게이트웨이는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아이스카시 블록 스토리지 볼륨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게이트웨이 스토어드 볼륨과 게이트웨이 캐시드 볼륨으로 구분됩니다. 게이트웨이 스토어드 볼륨은 모든 주 데이터가 온프레미스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어플라이언스에 저장되고 AWS로 비동기 백업됩니다. EBS 스냅샷으로 포인트 인 타임 시점 백업이 가능합니다. 게이트웨이 캐시드 볼륨은 주 데이터가 AWS의 S3에 저장되며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가 온프레미스 어플라이언스에 캐시되는 형태입니다. 온프레미스 어플라이언스의 용량은 캐싱 및 업로드 버퍼에 필요한 용량만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상의 S3 스토리지를 실제 데이터 저장소로 활용하므로 고객 애플리케이션 환경에 따라 비용 효율적인 구성 방식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캐시드 볼륨 타입도 동일하게 EBS 스냅샷으로 백업이 가능합니다. 백업 데이터 저장을 위한 테이프 게이트웨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테이프 게이트웨이는 일반적인 VTL과 동일하게 가상의 테이프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가상 라이브러리에는 미디어 체인저 및 테이프 드라이버와 같은 디바이스를 가상으로 생성하여 백업 서버나 미디어 서버의 아이스카시로 할당합니다. 저장된 백업 데이터는 아마존 S3로 전송되어 저장되며 장기 보관을 위해 글레이셔와 같은 티어로 이관이 가능합니다. 테이프 게이트웨이의 가상 테이프는 최대 1500개까지 생성 가능하며 최대 용량은 1PB까지 저장 가능합니다. 가상 라이브러리에서 볼팅되어 아카이브로 저장되는 가상 테이프 개수와 데이터 용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테이프 게이트웨이는 기존 온프레미스의 전통적인 백업 환경에서 사용하시는 물리테이프 라이브러리나 VTL을 대체하기 위한 방식 또는 이를 보완하는 하이브리드 구성에 적합한 솔루션으로 후속 슬라이드에서 몇 가지 유즈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 게이트웨이의 유즈 케이스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프레미스 데이터 백업 및 아카이빙,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및 미러링, 재복구를 위한 데이터 저장 및 동기화, 온프레미스 스토리지의 확장 및 교체의 경우에 AWS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는 온프레미스 서버상의 애플리케이션과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연결합니다. 온프레미스의 데이터는 AWS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업로드되며 비용 효과적 저장 또는 백업이 됩니다.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의 특정 시점 스냅샷을 백업하기 위해 볼륨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클라우드에 있는 아마존 S3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테이프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백업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서버의 디스크를 볼륨 게이트웨이에서 제공하는 아이스카시 블록 스토리지와 미러링하여 디스크 볼륨을 클라우드로 백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운영 서비스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러링되는 볼륨 게이트웨이 어플라이언스 디스크의 성능을 메인 디스크 이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장애나 재해 시에 클라우드에 백업된 온프레미스 데이터를 이용하여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복구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온프레미스 스토리지의 용량 확장을 위해서 IDS에 있는 스토리지 시스템에 디스크를 증설한다거나 신규 스토리지를 구매하는 대신에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캐시드 볼륨을 활용하여 클라우드상의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성이 가능합니다. AWS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테이프 게이트웨이 VTL을 활용한 온프레미스 백업의 하이브리드 구성 유즈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s is IDC 환경의 일반적인 백업 케이스는 테이프 라이브러리로 백업을 수행하는 경우와 VTL로 1차 백업을 수행하고 물리테이프 라이브러리로 2차 백업을 수행하여 백업된 테이프를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해 원격지 내화금고 등에 소산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테이프 백업 환경의 경우에 테이프 게이트웨이로 기존 물리테이프 라이브러리를 대체하여 AWS 클라우드에 백업 데이터를 저장하는 형태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1, 2차 백업 및 소산 백업을 하는 환경의 경우에는 고객 데이터 센터 내에서 신속한 데이터 복구를 위해 기존 VTL은 1차 백업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장기 소산 백업본에 대해서 기존 물리테이프 라이브러리를 테이프 게이트웨이로 대체합니다. 백업 데이터는 아마존 S3 및 글레이셔에 보관하여 비용 효율적인 백업 인프라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즈 케이스 외에도 고객의 다양한 백업 요구사항에 따라 스토리지 게이트를 이용한 유즈 케이스의 구성이 가능합니다. AWS 백업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및 전송 관련 서비스에 포함하기는 어려우나 스토리지 게이트웨이와 연동한 온프레미스 데이터의 하이브리드 백업 구성 및 관리가 가능한 서비스이므로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백업은 기존의 EBS 스냅샷, RDS 백업, EFS 백업 등 각각의 서비스별로 별도로 백업을 수행하고 관리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AWS의 다양한 백업 작업을 자동화하여 중앙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입니다. AWS 백업을 통해 백업 계획 수립, 백업 수행, 모니터링 등을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백업 소프트웨어 백업 정책과 같은 형태로 백업을 관리할 수 있으며 사전 구성된 백업 플랜에 따라서 스케줄링된 백업 수행과 백업본의 보관 주기 관리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온디맨드 백업을 통해 스케줄과 별도의 백업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AWS 백업에서 지원하는 AWS 리소스는 EBS, RDS, DynamoDB,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및 EFS가 있습니다. 앞선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파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볼륨 또는 파일 형태로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를 통해 온프레미스의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이 가능합니다. AWS 백업은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를 통해 클라우드로 저장된 온프레미스 데이터에 대한 통합 백업 및 관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전송을 위한 서비스인 AWS 데이터 싱크와 AWS 트랜스퍼 for SFTP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싱크는 온라인 데이터 전송 서비스로 AWS 스토리지 서비스에서 송수인되는 대량의 데이터 복사에 대해 간소화, 자동화 및 가속화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AWS 데이터 싱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온프레미스의 데이터 싱크 에이전트를 VM으로 배포하여
NFS 및 SMB 스토리지의 클라이언트 역할을 수행합니다. 데이터 싱크 에이전트는 AWS에서 디자인된 효율적인 전송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인터넷 또는 AWS 다이렉트 커넥트를 통해 데이터 전송을 최적화 가속화합니다. 데이터 싱크 에이전트는 에이전트당 최대 10GBps 링크를 포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높은 전송 성능을 지원합니다. 데이터 싱크 에이전트는 풀 매니지드로 제공되며 패치 등 유저 작업이 필요 없는 운영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AWS로 싱크되는 데이터는 아마존 S3, EFS 파일 시스템, FX4, 윈도우즈 파일 서버와 같은 AWS 스토리지 서비스와 연결하여 데이터 읽기 쓰기를 지원합니다. 데이터 싱크는 자동으로 확장하여 파일 및 객체 이동을 실행하며 데이터 전송 일정 예약, 전송 진행 상황 모니터링, 암호화, 데이터 전송 확인이 가능하며 문제 발생 시 고객 알람을 처리합니다. AWS 데이터 싱크의 유즈 케이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온프레미스 마이그레이션의 활용입니다. 온프레미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함에 있어서 오픈소스 도구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솔루션을 구축하거나 비싼 상용 네트워크 가속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사용하거나 관리할 필요 없이 수백만 개의 파일이 포함된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이동, 복사,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초기 데이터 동기화 이후에 변경 데이터에 대한 증분 전송이 가능하며 암호화 및 무결성 확인을 지원합니다. 하이브리드 워크로드를 위한 데이터 처리에서의 활용은 반복되는 데이터 처리 워크플로우에서 AWS의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여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한 전송에 있어 AWS 데이터 싱크가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처리 스케줄에 따라 예약된 전송 스케줄을 지원하며 이 케이스는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비디오 제작, 석유 및 가스 분야 지진 연구, 생명과학 분야 기기학습, 빅데이터 분석 등의 분야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보호와 DR을 위한 데이터 복구 목적의 활용 케이스입니다. 데이터 싱크는 표준 NFS 및 SMB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기존 스토리지 시스템과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 NAS 시스템의 파일 시스템 복제 및 백업이 가능합니다. S3 스토리지 클래스 및 수명 주기를 통해 내구성, 안정성과 함께 비용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 AWS Transfer for SFTP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Transfer for SFTP는 SSH 파일 전송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관리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SFTP 서버에 관리 리소스 투입에 부담이 없으며 용량 및 크기의 자동 조정을 수행하여 다중 가용 영역 아키텍처로서 고가용성 유지를 지원합니다. SFTP 표준과 완전히 호환되어 액티브 디렉토리 및 LDAP 연동이 용이하며 기존의 SFTP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DNS 변경만으로 S3 저장소를 사용하는 완전 관리형 SFTP 서비스를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S3의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API 기반 연동을 통해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워크플로우에서 쉽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SFTP 사용 사례는 협력사와 파일 공유를 위해 안전한 파일 교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마켓플레이스 데이터 배포에서 구독자와의 데이터 공유, 에코시스템 데이터 레이크에 있어서 연구 및 개발 파트너와 안전하게 데이터 교환을 하고 AWS의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여 분석 및 기기학습 서비스 수행을 하는 경우와 같은 케이스에서 유용한 데이터 전송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번 세션에서 소개드릴 마지막 스토리지 서비스는 오프라인 데이터 전송을 위한 스노우볼 시리즈입니다.
특히 스노우볼 엣지에 대해서는 메가존 클라우드의 POC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볼 및 스노우볼 엣지는 안전한 물리적 전송을 위해 설계된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대량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AWS로 마이그레이션하기 위한 데이터 전송 솔루션입니다. 스노우볼 사용 시 데이터 전송을 위해 고가의 전용 회선을 구비하거나 인터넷망을 통한 오랜 데이터 전송 시간을 가져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보안에 있어서도 안전한 방식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AWS 클라우드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스노우볼의 경우 50테라와 80테라 용량으로 제공되며 스노우볼 엣지 스토리지 옵티마이즈드 옵션은 100테라 용량으로 제공됩니다. 실제 용량은 유저블 80테라 정도의 실저장 용량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노우볼 엣지의 경우 장비의 프로세싱을 위한 컴퓨팅 리소스를 탑재하여 람다 평선이나 EC2 기반의 로컬 프로세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스노우볼 엣지 컴퓨트 옵티마이즈드 옵션은 스토리지 옵션 대비하여 보다 많은 컴퓨팅 리소스, GPU 컴퓨팅을 제공하나 현재 서울 리전에서는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AWS 스노우볼 엣지, 그리고 스노우 모바일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스노우볼 엣지의 경우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온보드 컴퓨팅 리소스 옵션을 지원하여 람다 펑션이나 EC2로 로컬 프로세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파일 전송 프로토콜에 있어서는 스노우볼의 경우 하드 파일 시스템 인터페이스 전송, 그리고 스노우볼 엣지는 NFS 전송을 지원하므로 고객에서 사용하시는 파일 시스템 종류 및 인프라 환경에 따라 적합한 솔루션을 선택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스노우 모바일은 트레일러로 변인되는 컨테이너 형태의 데이터 전송 서비스로 최대 100TB 용량을 지원합니다. 이는 엑사바이트 데이터 센터 규모의 장기간에 걸친 클라우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에 적합한 솔루션으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이후 소개드릴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의 사례는 스노우볼 엣지의 스토리지 옵티마이즈드 옵션 장비를 이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스노우볼 엣지 POC 사례 소개에 앞서서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메가존 클라우드는 AWS 서울 리전 구축 이전인 2012년에 국내 최초로 AWS APEC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국내 최초로 프리미어 컨설팅 파트너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AWS의 다양한 서비스 분야 및 고객 산업군 지원에 대한 인증인 AWS 컴피턴시를 다수 취득하였습니다. 고객께서는 필요로 하시는 분야의 컴피턴시 보유 여부를 참고하시어 AWS 파트너 선택에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WS 클라우드 MSP 부분에 대해 메가존 클라우드는 ISMS 및 국제표준 정보보호 체계인 ISO EC 27017 및 18를 취득하여 보안성이 검증된 매니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프라 부분에서 클라우드 아키텍처 설계 구축 등의 기술 지원, 마이그레이션 컨설팅 및 클라우드 자문은 기본적으로 지원하며 데브옵스,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전환,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및 기기학습, IoT 등의 전문 분야에 대한 조직 및 인원을 갖추고서 고객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니즈를 지원드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메가존 클로에 대해서 진행하였던 AWS 스노우볼 엣지 POC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본 POC는 저희 고객사 환경에서
AWS 스노우볼 서비스를 활용한 대용량 데이터 이관 가능성 검증을 하기 위한 POC였습니다. 고객사의 마이그레이션 검토 대상 장비는 약 60여 대의 나스 스토리지들의 350테라 규모의 데이터 용량이 대상이었습니다. POC에서는 나스 스토리지에서 스노우볼 엣지로 전송 가능한 데이터 전송 속도 확인과 고객 데이터에 포함된 특수문자의 정상 업로드 여부 확인이 있었습니다. POC에서 확인된 전송 속도를 기반으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계획 및 예상 기간을 도출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POC 환경은 총 4대의 나스 스토리지와 스노우볼로 데이터 전송을 위한 스테이징 워크스테이션, 그리고 스노우볼 엣지 1대가 사용되었습니다. 스노우볼 엣지는 텐지 네트워크를 사용하였으며 나스 스토리지와 스테이징 워크스테이션은 텐지와 원지가 혼재된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노우볼 엣지의 데이터 전송 아키텍처 및 고려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온프레미스 소스 스토리지 시스템의 총 읽기 처리량은 스노우볼 엣지로의 전송 속도보다 높은 수준의 스토리지 리드 성능이 필요합니다. 만약 소스 스토리지의 리드 성능이 낮을 경우 데이터 이관 시 운영 서비스에 영향을 주거나 데이터 전송에 제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구성에 있어서는 소스 스토리지와 스테이징 워크스테이션, 그리고 스노우볼 엣지 장치가 가능한 동일 서브넷에 위치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네트워크 링크의 응답 시간이 1ms 미만이고 패킷 손실이 없는 10Gbps 이상의 네트워크 스위치를 권장드립니다. 스테이징 워크스테이션의 권장 사양은 최소 4개의 코어, 32GB의 램, 10G 이상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며 빠른 디스크 액세스 속도가 요구됩니다. 스노우볼 엣지로 데이터 저장을 수행할 때와 저장된 데이터를 S3로 전송을 하기 위해 스노우볼 클라이언트 및 스노우볼용 S3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스노우볼 엣지를 이용한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볼 엣지를 이용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는 스노우볼 엣지 어플라이언스를 이용하기 위한 작업 생성으로 시작하여 어플라이언스 장비를 배송받아 온프레미스 로컬에 있는 데이터를 스노우볼 엣지에 적재한 후 다시 AWS로 반송하여 수신된 스노우볼 엣지로부터 아마존 S3로 임포트 작업이 수행되고 이 작업이 끝나게 되면 완료됩니다. 작업 생성 방법은 AWS 콘솔에 접속하여 스노우볼 서비스에서 작업 만들기를 실행하여 배송지 주소와 같은 배송 세부 정보를 작성하고 작업 세부 정보에서 작업 이름, 리전, 신청하는 스노우볼 타입 등을 선택합니다. 스노우볼 작업 생성이 완료되면 일반적으로 3일에서 7일간의 배송 기간에 걸쳐서 신청한 주소로 스노우볼 장치가 배송됩니다. 스노우볼 장치가 배송되면 배송된 스노우볼 엣지 장치를 확인하고 전원 케이블 및 네트워크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그 다음으로 스노우볼 엣지 장치에 전원을 켜고 부팅이 완료된 것을 확인합니다. 네트워크 연결을 위해 네트워크 세팅을 수행합니다. 연결될 네트워크 상에 있는 스테이징 워크스테이션에서 스노우볼 엣지가 네트워크에 잘 연결되어 있는지 핑 테스트 등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스노우볼 장비는 다음 순서로 장비의 잠금 해제를 위한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우선 AWS 콘솔에서 매니페스트 파일과 언어 코드를 다운로드합니다. 그 다음 스노우볼 클라이언트가 설치된
워크스테이션에서 다운로드받은 매니페스트 파일과 언락 코드를 이용하여 디바이스 잠금 해제를 수행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노우볼 클라이언트 명령어를 통해 액세스 키 및 시크릿 키를 취득합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AWS CLI나 SDK를 이용하여 스테이징 작업용 워크스테이션에서 데이터 전송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노우볼 엣지의 데이터 정합성 검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노우볼 엣지의 데이터 정합성 검증은 첫 번째로 고객 데이터 센터에서 NAS 스토리지로부터 스노우볼 엣지로 S3 어댑터를 통해 파일 전송 시 자동 정합성 체크를 수행합니다. AWS CLI는 표준 멀티파트 업로드 모드에 대해서 체크섬 자동 계산하여 정합성 체크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스노우볼 엣지로 데이터 적재 완료 후 AWS로 반송하여 아마존 S3로 데이터 가져오기 작업을 진행할 시 정합성 체크를 진행합니다. 스노우볼 엣지 작업 보고서 및 관련 로그를 통해 전송 완료된 데이터를 확인 가능하며 만약 스테이징 워크스테이션이 퍼블릭망에 위치하여 AWS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아마존 S3 싱크 명령어를 사용하여 전송된 파일의 최종 검증이 가능합니다. 아마존 S3 인벤토리 보고서를 통해 원본 파일의 S3 적재 여부를 손쉽게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OC 진행 결과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POC를 통해 고객 환경에서 스노우볼 엣지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전송 성능과 예상 소요 시간을 도출하였습니다. 전송 테스트는 4대의 NAS 스토리지와 4대의 스테이징 워크스테이션에서 스노우볼 엣지로 총 5개의 동시 업로드를 수행한 결과입니다. 스테이징 워크스테이션 한 대는 텐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보유한 장비로서 2개의 업로드 작업을 동시 수행할 수 있었으며 나머지 장비들은 원지 속도의 한계로 한 개의 업로드 작업만을 수행하였습니다. 실제 테스트는 다양한 케이스로 전송 성능에 대해 확인을 진행하였으나 근본 소개에서는 해당 고객사 POC 환경에서 확인한 최대 성능인 점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값으로는 최대 3.4GBps, 초당 메가바이트 수치로 환산하였을 때 약 410MB/s 성능을 확인하였습니다. 모든 NAS 스토리지의 대역폭과 워크스테이션의 대역폭이 텐지급으로 확보되었다면 더 높은 성능을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전송 속도와 용량에 따른 예상 소요 시간을 산정하여 마이그레이션 계획 도출에 참고하였습니다. POC 결과에 기반한 마이그레이션 계획 도출의 예시입니다. 한 대의 스노우볼 엣지로 진행할 마이그레이션 세트는 한 세트당 최대 70TB로 스노우볼 엣지의 유저블 용량인 80TB 이내로 산정하여 400MB/s의 전송 속도로 적재 시 2.4일 정도 소요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스노우볼 엣지의 데이터 적재 작업 소요 일수는 3일간의 데이터 적재, 그리고 하루의 점검 시간으로 한 세트당 4일의 적재 작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스노우볼 주문에서 배송까지 예상 소요 기간이 3일에서 5일, 데이터 적재를 완료한 후 AWS로 반송하여 아마존 S3로 데이터를 적재하는데 5일 정도의 기간을 보유하였습니다. 전체 마이그레이션 계획은 8개의 마이그레이션 세트로 고객 측에 가이드하였으며 배송 및 반송, 그리고 S3 적재 기간을 고려하여 2대 이상의 스노우볼 엣지를 동시에 고객 사이트에서 수령하여 연속적으로 후속 세트 마이그레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는 것을 고려하였습니다. 스노우볼 엣지 가격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시겠지만 스노우볼 엣지 디바이스를 10일 이내에 반송 시에는 추가 요금이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비용 최적화된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객 측에서 요구된 POC 확인 사항 중 하나인 특수문자 파일 업로드는 모두 정상적으로 업로드 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저장된 파일을 다른 AWS 리소스 및 서비스와 통합 활용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사전 테스트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는 근본 POC를 통해 확보한 스노우볼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치와 노하우, 그리고 수립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고객 데이터 이관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AWS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및 전송을 위한 스토리지 서비스 소개와 유즈 케이스, 그리고 POC 사례를 전달드렸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AWS의 스토리지 솔루션들을 활용하여 여러분들의 서비스 구축과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자료와 녹화 영상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